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몰입 독서 하도록 할게요. 사람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는 비스와브.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MOM을 사용하면 좋다. 그러나 특별히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 하나 있다. 이 기법의 연상 기호는 비스와브이다. believe. 믿음,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열심히 확신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exercise, 연습.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금방 능숙해질 것이다. say, 불러보기. 어떤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따라서 말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름을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름을 한 번 더 들을 기회도 생긴다. use, 사용하기. 그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한다. 그러면 기억으로 고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 ask, 질문하기. 이름의 유래를 물어본다. 짐 같은 이름의 유래를 묻는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이 질문이 특히 유용하다. visualization, 시각화. 장소법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시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기억 도구다. 이름에 이미지를 붙여라. 메리라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식 날 면사포를 쓴 그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end, 종료. 그 사람과 헤어질 때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대화를 끊는다. 단어를 쉽게 기억하는 시각화 기법. 단어는 학습의 초석 중 하나다.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기는 쉽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식들을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는 단어의 치환이다. 당신은 이미 이 방법을 쓸 줄 알고 있으므로 이제 그 용어까지 알게 됐다. 단어 치환은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운 무형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시각화하기 쉬운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이다. 다음은 단어 치환의 몇 가지 예이다. 질소는 기사로 치환할 수 있다. 먼로는 노젓는 남자로 치환할 수 있다. 워싱턴은 워싱머신으로 치환할 수 있다. 암스트롱은 스트롱암으로 치환할 수 있다. 단어 치환의 주요 아이디어는 원래 단어를 떠올릴 만큼 비슷한 소리를 내는 그림 또는 연결된 그림들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이는 그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나 아이디어, 개념을 친숙하게 만들어준다. 단어에 상응하는 그림을 만듦으로써 더 가시적인 대상,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것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세포의 연구, 커다랗게 쥐가 찍힌 수건을 떠올린다. 항상 그런 수건을 원했던 당신은 그것을 집어왔다가 감옥에 갇힌다. 혹은 한숨을 쉬며 발가락 아래에 쥐를 보다가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공부하기를 강요당한다. 좀 귀괴한 이야기지만 매우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다. 측은히 여기는 온화환 lenient, 개미가 벽에 기대어 서 있는 an ant leaning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개미가 깨끗한 벽에 기대는 바람에 벽이 더러워진다. 어미 개미는 화를 내는 대신 측은한 눈으로 온화하게 바라본다. 이 기억 방법은 외국어 공부를 포함해 모든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은 단어 암기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어 단어 일부는 외국어 단어를 연상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외우고 싶다면 남성형 단어에는 중절모를, 여성형 단어에는 드레스를 추가하면 된다.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 창의적이고 엉뚱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 새로운 어휘나 외국어 단어를 학습할 때 위의 전략과 제12장에서 배운 학습을 결합해서 사용해보자. 예를 들어 간격을 두고 반복하기를 적용하면 위 전략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바로크 음악과 같은 음악은 언어 학습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미 당신의 도구 세트에 있는 학습 기법들을 여기서 꺼내어 사용해보자. 기억 훈련을 위해 더 생각해야 할 것들. 이제는 잘 훈련된 기억력이 한계를 없애는 데 필수임을 알겠는가? 기억이 정교하게 조정될 때 그렇지 않은 기억력으로 살아갈 때보다 당신은 훨씬 강해진다. 이 책은 기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을 다루고 있다. 연습과 실천은 이제 당신의 몫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시도해보자. 기억해야 할 강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기억력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주의가 덜 산만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을 곧 알려주겠지만 지금 당장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씩 시험해보자. 곧 기억력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독서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하면 집중력과 독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오프라 윈프리, 토머스 에디슨, 케네디 대통령,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독서를 많이 했다. 지도자들은 다독가다. 우리는 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다. 역사상 이토록 정보가 넘쳐났던 적은 없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생산된 정보가 그 전에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보다 훨씬 많다.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에 따르면 문명의 태동에서부터 2003년까지의 OXI 바이트는 2의 60승 바이트 또는 115경 2921조 5046억 684만 6976 바이트에 해당된다. 정보가 생성됐지만 지금은 단 2일 만에 그만큼의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보의 생성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는 현 시대를 경쟁이 극심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 최신 정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학업과 직업뿐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을 갖는다. 연구에 따르면 읽기 능력과 인생의 성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읽기에 능숙한 사람은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수입, 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누린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의 읽기 능력이 평균이라면 대부분의 사람과 이해력이 비슷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불행히도 사람들 대부분은 독서를 지루한 일, 대단히 소모적인 일로 여긴다. 당신은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대체 방금 무엇을 읽은 거지? 라고 자문한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대학생활 초기에 학교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수업을 위해 읽어야 할 책 외에 책 한 권을 매주 읽는 과제를 해내면서 학업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줍음 많은 아이였던 나는 앞줄이나 가운데 자리보다는 뒷줄에서 배경처럼 묻히는 게 더 편했다. 이는 대학에 가서도 계속됐다. 대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강의는 구석에 앉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었다. 어느 날 학생들 수백 명과 함께 그런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교수님은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당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이 프로젝터 위에 어떤 글을 올려놓는 순간 곧바로 웃음이 터져버렸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다. 재미있는 인용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조용했던 강의실에 내 웃음소리가 들리자 학생들이 모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전에는 아마 내가 그 강의실에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마치 주목받으려고 무대로 뛰어오른 격이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몸은 한없이 움츠러들었다. 몇 초 후 다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비웃는 줄 알았는데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에 슬며시 시선을 들어보니 아무도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젝터에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깨달았다. 나는 다른 수강생보다 더 빨리 읽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독서 속도와 이해력이 향상됐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의도치 않게 터진 웃음 때문에 여전히 어색하기는 했지만 나의 학습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생각에 고무되어 강의실을 나섰다. 그렇게 독서는 나의 초능력 중 하나가 되어 학습에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웃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배움과 함께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초능력을 발견해서 몹시 설레고 흥분되었던 사건이었다. 독서는 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가? 학습을 위한 어떤 계획이든 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억이 거의 모든 뇌 기능의 기초가 되듯이 독서는 거의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배우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비디오를 보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시트콤 드라마에서도 뭔가를 배울 것이다. 하지만 독서에 전념하는 자세 없이는 학습을 삶의 역동적이고 재생 가능한 일부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서는 뇌를 가동시킨다. 책을 읽을 때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사용되는데 이는 활기차고 유익한 운동이다. 하스킨스 연구소의 소장이자 연구 책임자인 켄 푸 박사가 지적했듯이 시각, 언어, 연상학습 등 다른 기능을 위해 진화해온 뇌 영역들이 읽기를 위해 특정 신경회로에서 연결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문장은 뇌가 추론해야만 하는 많은 정보가 담긴 속기 기호다. 다시 말해서 독서는 어떤 활동과도 견줄 수 없는 정신운동으로 뇌는 도전할수록 강해지는 근육이다. 독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책을 읽을 때는 뇌 운동이 많이 되어 뇌가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게 된다. 그래서 독서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로버트 윌슨 박사는 독서가 기억력 감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독서와 글쓰기 같은 일상 활동이 아이들과 자기 자신, 부모나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생에 걸쳐 이런 활동을 통해 뇌 운동을 하는 것이 노년기의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앉아서 책을 읽거나 잠시 신문만 보더라도 그동안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클릭할 때와 달리 독서를 할 때는 주의력 대부분을 읽고 있는 내용에 기울인다. 그렇게 연습이 되면 다른 과업에도 똑같이 집중하기가 쉬워진다. 독서는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10중 8구 더 존중하고 존경심까지 느낄 것이다. 똑똑한 말을 하는 듯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다양한 어휘를 유려하게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독서는 어휘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더 폭넓은 언어와 다양한 상황 속 언어의 쓰임에 노출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독서는 매우 뛰어난 집중의 수단이므로 독서 내용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독서는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학교나 직장에서 내준 주제로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도구를 사용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주제에서 주제로 이어진다.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짐 퀵이 한계를 벗어나게 도와준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뛰어난 상상력은 삶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독서는 상상력이 깨어있게 해준다. 독서는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학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성공을 위한 학습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기민한 사고와 기술의 숙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감과 이해도 간과할 수 없다. 독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 상상도 못했던 경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접하게 해준다. 이 모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함께 자신을 넘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쌓게 해준다. 독서 속도는 물론 이해력과 즐거움도 키울 수 있다면 이번 달에 어떤 책부터 읽겠는가? 바로 읽을 책 3권을 떠올려 보자.